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유 운용하는 기간 동안의 영업수지하고 기간말 채워본 시점의 지분복귀 이런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수지. 그래서 이 영업수지는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 있는 소득이득 그 자체예요. 소득이득 그 자체, income gains.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 총소득 조소득. 일단 이 조자가 이 거칠 조자거든요. 거칠 조자. 뭔가 빼지 않고 전체를 나타냈다 그런 의미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총소득이다 조소득이다 이런 편 두 편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평당 예상 임대료 얼마?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몇 평이니? 이거예요. 요즘에 제곱미터를 쓰죠. 제곱미터당 예상 임대료 얼마? 그리고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가능한 총소득, 저소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건 뭐냐면요. 이제 포텐셜. 그래서 뭐 잠재 이런 번역도 합니다. 잠재 총소득, 저소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건물이 풀로 임대된다면 얼마겠니?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수익 총액이 되겠습니다. 총소득은 총수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총수입.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공실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실이. 빈방이죠. 그 다음에 또 불량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량부채는 이제 뭐냐면요. 임대료 떼인 거예요. 떼인 거. 대손이라 생각합니다. 대손. 자, 빈방이 생길 수도 있고 임대 뗄 수도 있고 이것은 내 수입으로 이제 직접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기타 소득이란 게 있는데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이제 부수입이에요, 부수입. 그래서 예를 들면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 자, 그래서 이것을 고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유효 총소득, 이펙티브, 유효 총소득 또는 저소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효 총소득, 저소득. 그러니까 임대수익 총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수입이. 가능한 총수입이 있고요. 유효한 총수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저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저게 다 내 수입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영업경비를 빼야 됩니다. 영업경비는 이제 운영경비 이렇게도 불러요. Operating Expenses, 영업경비, 운영경비. 자, 이것은 이제 유지비라든지 관리비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 등의 뭐 손해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재산세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업경비 이렇게 차감하게 되면 우리가 순영업소득 이렇게 불러요. 순영업소득. 자, 이렇게 비용을 빼면 순자를 이렇게 붙여요. net operating income 이렇게 합니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다 내 거냐? 더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다 내 돈을 할 수가 없죠. 남의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의 돈 사용에 대한 대가를 뺄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뭐냐면 이겁니다. 원리금 상환액. 또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미리 좀 학습을 같이 해버리죠. 저당 지불액 이 표현도 써요. 자, 원리금 이거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 이렇게 해요. 알았죠? 원과 이자를 더한 걸 뭐라 한다? 원리금. 그 다음에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저당 지불액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주의할 게 말이죠. 우리가 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럼 그에 따른 지불하는 금액은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도 갚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 지불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순간 착각을 해서 원금 상환액만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이제 다 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세금 내기 전.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이걸 차감하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
이 영업소득세가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자, 소득세 법인세 이 표현이 이제 좀 달리 되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 관한 이제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 이렇게 불러주고요. 법인, 그렇죠? 법인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세 이렇게 불러요. 둘 다 소득세 맞습니다. 둘 다 소득세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잘 봅니다. 부채 서비스를 빼기 전까지는 내 돈 남의 돈 나눴어요? 나누지 않았어요?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남의 돈 사용이 된 대가를 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걸 차감하게 되면 이제 내 돈에 대한 영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채 서비스를 빼기 전까지는 내 돈 남의 돈 나누지 않고 전체 투자액과 관련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 투자액 영역이 되는 겁니다. 총 투자액 영역. 이걸 빼고 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지분 투자액 영역이 되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 영역. 지분 투자액 영역.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분 투자액 영역. 아시겠죠? 그럼 이걸 기억을 이렇게 하랍니다. 총 두 가지가 있죠. 총액이. 그렇죠. 총액. 총. 그다음에 순, 전, 후. 이렇게. 총순 전후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영업수지 공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걸 못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어림셈법이라는 것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수지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해가 됐고요. 암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학습을 해야 합니다. 철저히. 그래서 깜지 쓰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깜지 쓰듯이. 무슨 말 알겠죠? 자, 깜지 쓰듯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 있죠? 유지관리비, 손해보험료, 재산세 등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업경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들어가지 않는 게. 일단 소득세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있죠? 소득세 법인세.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소득세 여기서 뺐지 않습니까? 법인세. 그러니까 그것은 영업경비다 아니다? 아니란 겁니다. 영업경비가. 근데 여기는 재산세는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둘 다 세금인데? 자, 한번 생각해봅니다.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차인 모집이 전혀 안 됐어요. 임대 수입이 없겠죠. 자, 임대 수입이 없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임대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를 내야 돼요. 아니, 토지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임대사업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 내가 토지 건물을 가지고 이제 임대사업을 합니다. 임대 수입이 있게 되면 소득세 법인세 내게 됩니다. 근데 임대 소득이 없으면 이거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는 거 아니란 이야기죠. 항상 내는 것은 이거예요. 재산세. 그러니까 임대사업의 영업을 하려면 소유되는 경비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영업경비지만 소득세 법인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건물분 감가상각비. 건물분 감가상각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영업경비 처리합니다. 그런데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를 계상하지는 않는데, 자, 일단은 이 감가상각비가 뭔지를 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죠. 감가라는 것은 가치를 감안한 뜻이고, 상각은 대응한다, 비용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말이죠. 20년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된대요. 근데 20억짜리예요. 1년에 대충 한 1억씩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를 내가 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초가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죠. 그런 것처럼 이 건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이 건물주에게 임대 수익을 가져줬다고 봐요. 가져다 줬다. 그래서 그 사라진 자산 원가만큼을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수익 비용을 대응해서 이것을 손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가치가 감한 만큼을 대응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해서 감가상각비 그럽니다.
아셨죠? 자, 가치가 감해지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감가상각비. 방금 제가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영업경비가 아니라 돼 있죠? 그죠? 분명히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자, 비용으로 인정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2단계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냐면 세금 계산 시 고려하겠다. 언제? 세금 계산 시 고려하겠다. 다시 한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안 해준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인정하긴 하되 언제 해준다? 세금 계산 시 고려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공시비 불량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 이전에 차감했던 항목 맞죠? 이게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 다음 봐봅니다. 부채수입세 나중에 빼죠. 영업소득세 나중에 빼잖아요. 이게 영업경비 항목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아닌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업수지 공식이었습니다. 영업수지 공식.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분복객 보겠습니다. 지분복객. 지분복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 이득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본 이득을 포함합니다. 자본 이득을 지분복객은. 그래서 지분복 자체가 자본 이득이 아니에요. 양도 차익이 있다면 토화된 원본 회수하고 이 자본 이익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매각했을 때 받는 거 매도 가격. 여기에서 매도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순매도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순매도에. 자, 여기도 B자를 뺐는데 순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뭔가 경비를 빼면 순자를 붙인다. 그러니까 매도 경비는 각종 법적 수속비라든지 뭐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이 매도 경비입니다. 자, 이걸 차감할 때 다 낼 거냐? 그게 또 아니란 겁니다. 봤더니 안 갚은 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상환 저당 잔금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융자 원금이 있다. 대출받은 총액이 있다. 대출 총액이 있다. 융자 총액이 있다. 다 같은 뜻이겠죠. 여기에서 뭘 빼냐면 지분 형성분을 차감합니다. 지분 형성분을 차감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지분 형성분이란 뭐냐면요, 원금 상환액을 말해요. 원금 상환액. 지분 형성분은 원금 상환을 말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이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게 이제 10억짜리 칠게요. 10억짜리. 근데 말이죠, 내 돈 5억, 자기 자본이죠. 남의 돈 5억 이렇게 해서 샀대요. 이거 타인 자본이죠. 처음에는 이 부동산이 50%가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2억을 상환했다. 그럼 요만큼 내 몫이 커진 거죠, 이제. 요만큼이. 그렇죠? 이걸 뭐라 하냐면 지분 형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갚지 않은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예요? 여기 2억이라면 3억을 갚지 않은 거죠. 3억을. 그렇죠? 그래서 융자원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2억을 상환했다. 2억을 지분 형성분, 원금 상환분이고요. 이걸 빼고 난 3억이 미상환 저당 잔금 되겠습니다. 자, 이걸 빼고 나면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세금 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전 지분 복귀. 세전 지분 복귀. 그리고 양도 차익이 있다면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본 이득세입니다. 자본 이득세. 그래서 이 자본 이득세는 우리나라 세법으로 친다면 양도소득세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걸 차감을 하면 세후 지분복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후 지분복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남이들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총 투자액 영역입니다. 총 투자 영역. 근데 미산 저당을 차감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내 몫으로 바뀐 거죠. 얘가 뭐예요? 이제 지분 투자액
영역인 겁니다. 영역. 이것도 기억을 이렇게 하자고요. 어떻게? 도순전후 이렇게라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도순전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진복교 요 계산 공식은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은 이제 그래도 기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업수지 공식이에요. 그래서 저 영업수지 공식은 바로 이제 살펴보게 될 우리 뭐 어림셈법이라든지 비율분석법 이와 관련이 매우 깊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바로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어림셈법 나와 있죠. 그리고 우측에 이제 승수법, 순위법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거기까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어림셈법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지분복귀 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겁니다. 영업수지 공식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영업수지 공식. 그래서 이 영업수지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림셈법은 경험셈법 이렇게도 불러요. 룰 오브 썸 메소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목구구식인데요.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총 투자액 영역이고요. 여기가 지분 투자액 영역이라 칠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암기법 했었어요. 뭐 했었어요? 총순 전후 했었죠? 한번 적어볼까요? 총 또는 조, 순, 전,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은 총 투자액 영역. 여기는 뭐? 지분 투자액 영역. 총소득, 조소득. 여기는 순영업소득. 여기는 세전 현금 수지. 여기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승수하고 수익률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가 이제 승수, 얘가 수익률. 먼저 수익률 이야기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누차 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율자가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거 분자에 적힌다 그랬어요. 그랬었죠? 분자에 적히게 되는데 아까 우리 이전에 우리 수업에서 수익률 할 때 분자가 순수익이다, 총수익이다. 순수익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률 할 때 저 순수익이 분자 적히면서 수익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승수익은 말이죠. 가감승자할 때 승입니다. 그래서 배수를 의미해요. 배수. 배수. 몇 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 그러면 그게 이제 분자 그대로 적혀요. 여기 분자에 적히는데 무슨 승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분모에 적혀요. 결국 이 둘은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역수관계. 승수는 배수를 말합니다. 가감승자 때 승, 고발승자거든요. 배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A 승수 그럼 A의 배수, A의 몇 배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부동산 학기로는 승수가 5개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부동산 학기로 승수가 딱 5개밖에 없어요. 자, 오늘 하나, 둘, 셋, 4개. 이번 시간에 이걸 좀 다루고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 개발론에서 경지 기반 승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승수. 그렇게 해서 승수가 총 5개 있어요. 5개.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 조소득 또는 총소득 승수. 적어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승수란 말이 나왔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 했어요? 분모로 간다 했어요. 이게 자신의 몇 배 이런 뜻이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조소득 또는 총소득이 이제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대비해서 총투자액이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가 총투자액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논리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여기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순소득 그랬을 때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을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몇 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뭐예요?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뭐냐면 순영업소득의 총투자액 대비. 자, 순영업소득 대비 총투자액. 그래서 분자가 총투자액.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럼 그 논리에 따라 또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승수 앞에는 여기에 어디 적혀요? 분모에 적혀요. 그러니까 얘가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줘야 될 게. 자, 이것은 총투자 영역인데 세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 영역이에요. 분자가 뭐예요? 지분 투자액이 됩니다. 그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어떻게 될까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분모가 세후, 현금, 수지. 분자가 뭐예요? 마찬가지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이게 1이 같고요. 이것도 이게 1이 같어요. 이런 관계 있습니다. 여기 승수입니다. 여기. 그럼 이 승수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디서 먹느냐? 먼저 순소득 승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한번 든 겁니다. 자, 옆에다 한번 적고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10억이에요. 근데 경비 빼고 여러분 영업경비 빼면 순유업소득이죠? 순유업소득 1억 들어와요. 그럼 이것은 10이 되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순소득 승수가 10이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유업소득의 10배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총투자액이. 자, 순소득 승수가 10이다 그 말은 순유업소득의 10배가 총투자 되어야 한다. 1억을 얻기 위해서는 순유업소득 1억을 얻기 위해서는 그 10배인 10억을 투자해야 한단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제 순소득 승수입니다.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들어봐요. 만약에 1억의 순유업소득을 얻는데 10억이 아니라 5억만 투자해도 된다면 좋은 겁니다. 똑같은 순수익 1억을 얻는데 10억까지 투자하지 않고 5억만 투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승수는 클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뭐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 이건 큰 게 꼭 좋은 게 아니구나. 작을수록 좋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역순 이거 뭘까요?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클수록 좋죠. 클수록 좋다. 여러분 수익률은 클수록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수익률 클수록 좋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숫자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소득 순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도 불러요. 뭐라 한다? 자본 회수 기간. 투하된 총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 만나봅시다. 총액이 10억이었는데 매년 경비 빼고 1억씩 들어와요. 그럼 이 10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 10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10년 걸리지 않고 5년밖에 안 걸린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2억씩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본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건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하는데 이건 왜 자본 회수 기간을 하지 않을까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순유업소득은 영업경비를 뺀 나머지죠. 그러나 총소득, 저소득은 영업경비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잖아요. 아까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등을 내지 않고 경비 요구 처리하지 않고 자본 회수했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본 회수 기간을 부르지 않아요. 또 다행인 것은 이건 지분 회수 기간 그런 개념은 없어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 학습량이 뭐 그러니까 늘어나진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수익률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말이죠. 우리가 수익률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없어요. 총 몇 가지냐면 세 가지만 있어요. 세 가지만 수익률이 총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영역에만 해당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역수관계를 한다면 총투자액분의 이제 총소득, 저소득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역수관계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이것분의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역수관계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수익이라 부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잘 봐요. 분자가 무슨 수익? 순수익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총투자액의 분자가 저소득 총소득이면 분자가 순수익이 아니라 총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익은 순유업소득부터가 순수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여기 이 세 가지가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합 자본 환원율 들어본 적 있죠? 레버리지 팩트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분모가 뭐예요? 총투자액. 분자가
순영업소득 이렇게 돼요. 이게 종합자본환원율입니다. 주의할 것은요.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가 순소득 승수인 것이지 저소득 총소득 승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종합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총하고 대응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좀 유의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종합자본환원율하고 역수관계는 어떤 거라고요? 순소득 승수입니다. 지금 듣고요.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또 반복하면 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세전 수익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보다는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지분 배당률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세전 수익률보다. 그래서 분모가 지분 투자에 분자가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세후 수익률 분모가 지분 투자에 분자가 세후 현금 수지. 표현 중에서 이 지분 배당이라는 표현을 한번 봅시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봅시다. 이것은 지분 투자에 따른 배당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뜻인데, 자, 우리 세금을 낸다. 자, 금년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했다. 그럼 그 세금은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금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그 시기 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는 거예요. 소득이 확정이 되어야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말이죠. 지금 여기 어림셈법, 경험셈법 이것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한 해 소득을 모형을 합니다. 한 해 소득을 기본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봐요. 지금 내가 지분 투자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면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다음 해에 낼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받은 이 배당 소득은 세금을 내기 전인 상태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세전 수익률을 집어넣어서 지분 배당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분 배당률을 하진 않고요. 관행으로 이렇게 굳어진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 기간 요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합자본환원율,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순서도 돼요. 그나마 이것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자본 회수 기간 내용입니다. 정리 좀 잘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영업수지와 지분복귀, 그리고 영업수지를 기본틀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 한 해 소득을 모형을 하는 승수법과 수익률법, 어림셈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는 이런 영업수지 기본틀을 가지고요. 또 투자 분석의 기법으로 썼던 비율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상당히 좀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까다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강의를 통해서 그걸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율 분석법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